결혼기념일 파티.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울대 논술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서울대생의 특징을 말하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서울대생들의 특징이 바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중3 때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챙겨받았대요. 또 특이한 점이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이면 꼭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건데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나 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17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나는 기어이 이번 결혼 기념일에 아이들의 손편지를 받을 생각입니다. 아이가 서울대를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울대를 못 갈지도 몰라서 더 이러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나는 아이들과 관계가 좋은 부모니까 아이들의 손편지를 받아낼 작정입니다. 얘들아 일어나. 엄마 아빠 성당 다녀올 테니 일어나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 며칠 전부터 아이들에게 결혼기념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에는 자식들이 파티를 여는 거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지 싶었습니다. 나는 넌지시 힌트를 던져주고 남편과 함께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가려는데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함께 갈 거냐고 물으니 안 가겠답니다. 워낙 나가기를 싫어하는 녀석들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중에 누가 부모와 다니는 걸 좋아할까 싶어 우리끼리 가려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외식보다는 집에 가서 칼국수를 끓여 함께 먹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떠냐고 물으니 아이들도 좋다고 하여 재료를 사서 부랴부랴 집에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은 부스스 일어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10시도 넘었지만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순간 나는 욱하고 가슴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네 오늘 무슨 날인지 엄마가 며칠 전부터 말했어 안 했어? 나의 날카로운 공격에 아이들은 멈칫합니다. 아침부터 날카롭게 시작하는 걸 보니 이거 오늘도 망했다 싶었을 겁니다. 일단 나의 눈빛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중3, 중1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생각할 수준은 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뭐 해줄지 생각은 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래만 내려다봤습니다. 내 생일에도 너네 내가 편지 쓰라고 했더니 겨우 다음날 써서 줬지? 뭐 대단한 편지 쓴다고 생일도 지나서 편지 주더라? 매년 같은 내용인데도 그래. 엄마한테 편지 한 장 써주는 게 그렇게나 힘드니? 내가 너희를 15년이나 키운 정성이 얼만데 이 정도 편지 한 장 못 받을 거야? 나는 내 화를 내가 주체하지 못해 점점 목소리 톤을 높여갔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뇌정지 상태가 온 듯 보였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아이 뇌가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걸 압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기에 웬만해서는 화를 안 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딸이면서 동생을 리드하지 못하는 녀석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아들 녀석은 나를 아리송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녀석의 바람대로 화를 금세 가라앉히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부르르거리며 화를 내자 아이들은 쪼르르 도망가듯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거실에서 혼자 씩씩거리며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애들이 짜잔 하며 초코파이 하나라도 케이크로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하길 기대했나 봅니다. 초코파이는커녕 냉기가 감도는 편지 한 장 없는 집안의 모습에 점점 화가 치어 올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외출복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옵니다. 뭐야? 다이소 가서 풍산이라 사오려고. 하필 칼국수가 다 익어가는데 외출하겠다는 녀석들 때문에 뚜껑이 한 번 더 열립니다. 다녀오면 뻔히 음식이 불어 먹지도 못할 텐데 굳이 바로 나가겠다는 녀석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엄마가 아침을 칼국수로 준비하는지 어떤지도 몰랐으니까요. 더 화내기 전에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생각한 건 기특한데 이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갔다 와. 매일 핸드폰만 하니까 생각이 없어지지. 핸드폰 두고 나가. 압수야. 아이들을 내보내고 남편과 둘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화를 내선지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지 머리로 올라가는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 생각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 마침 핸드폰에 날아든 미사용 쿠폰을 보니 더 화가 차오릅니다. 내가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해도 몇 달째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다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도대체 그거 하나 쓰지 못하는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남편과 씩씩거리며 칼국수를 먹고 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아이들에게 화만 내고 있을 테니까요. 이럴 땐 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방법입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아까 화내며 받아둔 핸드폰은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없으면 하루 종일 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킥킥댈 게 분명합니다. 그런 호사를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먹도 안 해뒀으니까요. 카페에서 신나게 애들 욕하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남편과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풍선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곱게 접힌 편지가 놓여 있더군요. 엄마 아빠 칼국수 먹으러 나가면 그때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잔머리 대망 아들이 눈치를 보며 편지를 쓱 내밉니다. 진짜 그러려고 한 건지 순간의 재치로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일사천리로 반드시 파티를 준비하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나도 아이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니까요. 억지로 아이들에게 편지도 받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여느 때 쓰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혼이 나서 그런지 글씨체가 아주 예뻤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화가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종일 둘이서 놀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놀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아침에 생겼던 화가 난 감정은 눈 놓듯 사라졌습니다. 너네 내가 준 기프티콘으로 음료수 사왔어. 먹어. 아니 왜 기프티콘을 줬는데 쓰질 않아? 조금 풀어준 목소리로 말하자 딸아이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끼고 있었던 거야. 유효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아서 아꼈어. 아침마다 살까 말까 하면서 겨우 아끼던 건데 그거 써버리면 어떡해. 아이들은 억울하다 합니다. 진작에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오해해선 되려 더 세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들 이리 와봐. 너 아침에 엄마가 화낼 때 왜 내 얼굴 보면서 갸웃했어? 무슨 의미야? 물어보지 않고 지레짐작하면 또 실수할 것 같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화난 척을 하지? 생각했어. 그래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지. 역시 물어보지 않고 마음을 짐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없이 놀아보니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오후에 나서는 우리의 외출에 따라왔습니다. 아빠는 귀찮아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오랜만에 오순도순 넷이서 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마음을 채워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의 허전하고 애썼다고 자축하고픈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주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옷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사람이 눈치껏 살아야 해. 엄마가 며칠 전부터 결혼기념일 파티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니? 파티를 성의껏 준비해달란 말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 구색에 맞춰서 준비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게 해주면 이렇게 엄마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사주잖니.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란 게 있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풍선 불고 편지 써준 것만으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도 잔소리 안 하고 신나서 원하는 걸 사주는 엄마를 보며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대단한 이벤트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서로 마음은 나눴으면 했던 우리의 17년차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과한 걸 요구한 엄마였는지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내어놓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는 것임을 알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머물 수 있지 않을까요?